속보, 손흥민 60M 돌파 3의 득점골 터졌다. 신들린 바디페인팅 드리블, 본머스 수비라인 5명 농락 초토화. 기적의 결승골 만든 딱 2cm 라인 브레이킹, 7만 관중 경악. 프리미어리그의 최강화력팀은 어디일까? 바로 PL 3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한 토트넘이다. 그 중심에는 선이 있었다. 프리미어리그는 지난 6일 이하 한국 시간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통해 PL 연속 경기 득점 기록을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토트넘은 32경기 연속 득점으로 1위에 올랐고 2위는 최근 돌풍을 이끄는 AFC 본머스 11경기였다. 아스톤 빌라 9경기, 루턴 타운 7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5경기가 뒤를 이었다. 대단한 기록이다. 2위 본머스의 3배에 달한다. 토트넘의 마지막 무득점 경기는 지난해 3월 4일 PL 26라운드 울버햄튼전이었다. 무려 10개월 전이다. 이후 3월 11일 27라운드 노팅엄전에서 3에서 1승리를 기록하며 연속 득점 기록의 시작을 알렸다. 노팅엄전부터 가장 최근 치렀던 본머스전까지 토트넘은 승패와 상관없이 계속 골을 넣어왔다. 이기는 경기는 물론이고 지는 경기에서도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무기력하게 패배한 적은 없었다. 이번 시즌에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해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이고 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 42득점으로 최다 득점 4위에 올라있다. 1위 맨체스터 시티와 3골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난 시즌은 물론이고 이번 시즌에도 가장 화끈한 축구를 하고 있다. PL 내에서 가장 강력하고 꾸준하게 화력을 발휘해온 팀인 것이다. 꾸준히 화끈한 토트넘의 득점 행진에는 항상 손흥민이 있었다. 손흥민은 32경 기전 경기를 선발 출장했다. 부상으로 결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지난 시즌 탈장으로 인한 고통을 참고 뛰기도 했다. 득점 기록도 대단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기록한 66골 중 17골을 넣으며 기간 내 최다 득점자에 자리했다. 총 득점의 25%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 시즌부터 수많은 선수가 토트넘에서 골을 기록했는데 손흥민만이 꾸준한 폼을 유지하며 가장 많은 골을 넣었다. 이 기록의 시작도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은 연속 득점 기록의 시작이었던 노팅엄전에서 골을 넣었다. 팀이 2에서 0으로 앞서고 있던 상황에서 세 번째 골을 완성시켰다. 이후 4골을 더 넣으며 지난 시즌을 마무리했고 이번 시즌에는 12골을 넣으며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아직 기록이 이어지고 있지만 가장 마지막 경기인 지난 31일 본머스전에서도 득점의 주인공은 손흥민이었다. 10개월간 이어져온 토트넘의 득점 행진.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한 주역은 바로 손흥민이었다. 이제는 토트넘의 리빙 레전드라는 단어가 어울린다. 2. 첼시에서 망한 선수가 손흥민 공백 메운다고? BBC, 티모 베르너 6개월 임대. 공식 발표만 남아. 손흥민, 32. 토트넘, 대체자는 티모 베르너, 28. RB 라이프치히, 다. 영국, BBC는 7일, 한국 시간, 토트넘이 손흥민을 대체할 공격수로 베르너를 임대 영입하기로 했다. 완전이적 옵션이 포함된 조건이다.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계약서에 사인만 남긴 상태라고 보도했다. 첼시에서 망한 선수가 손흥민 공백 메운다고? BBC, 티모 베르너 6개월 임대. 공식 발표만 남아. 마르코 로제 라이프치히 감독은 베르너가 임대를 떠나고 싶어한다. 그에게 행운이 따르길 바란다. 며 그의 공백을 인정했다. 첼시에서 망한 선수가 손흥민 공백 메운다고? BBC, 티모 베르너 6개월 임대. 공식 발표만 남아. 토트넘은 에이스이자 주장 손흥민이 아시안컵에 출전하며 한 달 이상 자리를 비운다. 손흥민은 12골, 5도움을 터뜨리며 토트넘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다. 손흥민의 공백을 다 메울 수는 없지만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공격수 영입이 시급했다. 토트넘은 히샬리송과 브레넌 존슨, 데얀 쿨루셉스키, 브리안 힐로 공격진을 꾸려야 하는 상황이다. 손흥민은 내가 없는 동안 최대한 많은 골을 넣어달라 고 공격진에게 당부하고 떠났다.
베르너는 첼시 시절 실패를 경험했다. 2002년 4,500만 파운드, 약 753억 원, 미 이적료로 첼시로 이적한 베르너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는 공식전 89경기 23골이라는 아쉬운 기록을 남기고 2022년 여름 라이프치히로 돌아갔다. 이적료는 2년 만에 3천만 유로, 약 432억 원로 25%가 삭감됐다. 올 시즌 활약상도 미비하다. 리그 14경기에 나서서 2골에 그쳤고 선발 출전은 4차례에 불과하다. 하지만 당장 뛸 공격수가 없는 토트넘이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3. 토트넘 대실패작 PL 복귀설 솔솔, 웨스트햄 영입 후보 등급, 스티븐 베르바인, 26 아약스, 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복귀할까? 영국 데일리 메일은 7일, 한국 시간, 웨스트햄은 윙어를 필요로 하며 아약스의 베르바인을 관심 명단에 추가했다. 베르바인은 웨스트햄이 찾고 있는 자원과 잘 들어맞는다 라고 보도했다. 더불어 유럽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베르바인은 1월 이적시장에서 웨스트햄의 최우선 영입 대상 중 한 명이다. 웨스트햄은 방출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한다. 베르바인은 좋은 제안을 받으면 아약스를 떠날 수 있으며 더 많은 프리미어리그 클럽과 사우디 클럽들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라고 알렸다. 베르바인은 손흥민, 해리 케인과 함께 삼각편대를 구성할 자원으로 낙점되며 토트넘 호스퍼에 입성했다. 이적료는 3천만 유로, 약 430억 원이었으며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까지로 구성됐다. 베르바인은 데뷔전이었던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큰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이후 82경기에서 7골 10도움에 머무르며 아쉬움을 자아냈다. 오히려 토트넘보다 네덜란드 대표팀에서의 활약이 더 좋을 정도. 결국 토트넘과 결별했다. 2022년 여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출전을 위해 이적을 택했고 마침 아약스가 러브콜을 보냈다. 아약스는 이적료 3,125만 유로, 약 450억 원을 지불하며 베르바인을 영입했다. 성공적인 선택이었다. 베르바인은 2022-23 시즌에 45경기 16골 6도움, 2023-24 시즌에 20경기 8골 3도움으로 개인 활약상이 뛰어났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복수클럽과 사우디 클럽에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로서는 웨스트햄이 가장 원하고 있고 지난해 11월에도 가능성이 조명된 바 있다. 네덜란드 텔라그라프의 마이크 베르바인은 웨스트햄 구단이 수뇌부에 베르바인에 관한 보고를 진행했다. 베르바인은 프리미어리그로 돌아갈 수도 있다 라고 했고 로마노는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베르바인의 재영입을 고려 중이다. 모든 게 열려있고 1월에 베르바인의 소식을 주목해야 한다 라고 했다.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 베르바인이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하게 될까? 4. 리비아전 2연패,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의 강곡한 호소. 분명 나아질 것이다. 인내해달라.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을 앞두고 가진 평가전에서 0거 패한 후 인도네시아 팬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호소했다. 신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는 지난 5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 위치한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A매치 친선 경기에서 리비아에 1-2로 패했다. 인도네시아는 전반 6분 야콥 사유리의 선제골로 앞서갔으나 전반 9분 오사마 알슈레미, 전반 20분 아흐메드 에크라와의 연속골을 앞세운 리비아의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일 같은 장소에서 리비아와 경기를 치른 적이 있는데 이때는 0-4로 크게 졌었다. 이전 경기에 비해 경기력이 좋아지긴 했으나 등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수비에서 다소 실수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신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도네시아 팬들에게 인내를 당부했다. 는 신 감독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미디어팀을 통해 앞으로 분명 나아질 것이다. 분명 더 좋아질 것이라며 우리가 나아지는 과정에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금 더 인내심을 가졌으면 한다. 우리의 발전을 지켜봐달라. 그러면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신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티르키의 전지훈련에서 전술훈련은 하지 못했다. 체력훈련만 했다. 경기 하루 전에 짧게 전술훈련만 했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 감독은 지난 2일 리비아전 당시 선수들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만을 체크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이번 리비아전에서는 카타르 아시안컵 이라크전을 겨냥한 포메이션을 썼었다. 선수들 모두 고생했다. 승패와 별개로 선수들의 활약에 만족한다. 라고 제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신 감독과 인도네시아 선수단은 7일 결전지인 카타르 도하에 입성한다. 여정을 푼 뒤 9일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중 하나인 이란을 상대로 마지막 평가전을 가질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일본, 베트남, 이라크와 대결한다. 인도네시아의 첫 경기는 15일 밤 11시 30분, 한국 시각 아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있을 이라크전이다.